관세 협상의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이재용, 김동관, 정의선 회장.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스토리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던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살펴보시죠. 결정적인 두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망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걸 우리가 내세웠죠. 바로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을 주축으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 경쟁력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했던 그거를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자 그레이트 아이디어다라고 미국식의 반응도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장면이에요. 광우병 파동 시위 사진을 때마다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소고기, 쌀,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이거 봐라. 라고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고성을 높였던 미국 관계자가 이 사진 보고 아, 미안하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권혁준 평론가님, 이 두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패널 들고 가는 장면은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한 패널입니다. 아, 저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조선업 필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조선업 너무 잘 나가. 인력도 많어. 그다음에 뭐 공급망. 니네 공급망 다 무너졌잖아. 지금 미국은요, 배를 못 만듭니다. 인력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인력이 떠나다 보니까 공급망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배를 지금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형편없군요. 형편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 당신네 기술 있는 거 알아. 도와줘. 이렇게 구애 작전을 펼쳤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아,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그런데 우리가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저 패널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카라가 아니라 마스가구나. 네, 마스가. 그 S자가요. shipbuilding. 그러니까 조선업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갖고 왔어.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great,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패널 만든 사람 상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마스가 조성 규모 1,500달러, 투자 대상, 선박 건조, 유지 보수, 투자 방식, 출자, 대출, 보증. 조선업 협력이 합의에 가장 큰 기여했다.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는 200조 넘는 돈은 조선소 10개를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규모, 미국 조선 생태계 재구축이 가능하다. 국회 최우수위원회 상을 수상하신 우리 예결입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 예. 아니, 이 조선 아이디어, 한화의 도움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 하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전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 전에 보면은 한국에 왔을 때 대우해양조선, 지금은 이제 그 하나오션이지만 네. 원더풀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뛰어나다. 그 생각이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서비스업하고 금융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 패권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항공모함 제작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결을 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 지금 한국이 몇 년간의 조선업의 불황을 거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1,500억 달러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배를 건조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MRO입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할 수가 없고 그게 계속 고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저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박 의원님 그 거제에 있는 한 조선소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는 전장 장비, 최첨단 전자 장비뿐 아니라 이 배의 이
라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정말 최첨단 조선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번에 좀 먹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선업의 핵심은 땜질입니다. 땜질이다. 예, 땜질이 이게 우리가 용접. LNG선, 네. 쇼빙선을 만들 때도 그 땜질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데 그게 오래 숙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하려고 해도 거기서 하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땜질에서. 그 LNG 쇼빙선도 러시아에 수출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한번 해봤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이 돼야 되는 분야고 또 이번에 잘 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이 군사 분야의 첨단 부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배 건조 기술이 합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많은 그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것들도 기술도 역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적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앞서 이 광우병 파동 사진인데 권평론가님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비관세 장벽에서 가장 큰 핵심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미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드러내도록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뭐 고성도 오고 갔다면서요? 네,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우리는 이거 못한다. 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적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걸 받아줬다 그러면 농가들, 그다음에 축산업에 들고 일어나겠죠. 아까 우리가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듯이 정말로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위도 엄청났고요. 네. 정권 퇴진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줘? 그러면 현 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압력이 다가온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아니면 정책에 대한 동력을 사라지거든요. 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못 받아들여라고 했고 미국은 받아들여.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봐라. 그 당시 시위가 이랬다.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당신네들과 좋은 협력 못한다라고 해서 저 사진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 보고 나서 이제는 미국 당국자들이 와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설득은 됐겠지만 아니 저 사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유리한 거를 놓칠 리가 없겠죠. 계산적입니다. 그럼 뭐를 주고 받았느냐? 우리는 사실상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지켜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어했느냐? 그 논리가 뭐였느냐?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원래 사실상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없었습니다. 무관세로 들어갔었어요. 일본과 EU는요. 2.5%의 관세를 책정했었거든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15%로 EU, 일본, 우리나라 똑같아졌거든요. 그렇죠. 수치상 보면은 우리는 12.5%의 관세율을 했었어야 돼요. 자동차는. 예. 그런데 우리는 15%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농산물 시장, 그다음에 축산물 시장 지켜내고 대신에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쉬운 대목이군요.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관세율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리한 분석이에요. 김희정 장관님, 그때 당시 기억하실 텐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 우리나라라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산 소고기 많이 드시는 줄 몰랐는데 그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청산가리가 어떻게 된다 이랬던 분들은 좀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성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도 보니까 언론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회식한다라든지 뭐 해당 방송 진행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선물로 준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 성주 사드 괴담 유포한 분들도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서적으로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서 활용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오히려 그런 장면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또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농수산물과 관련돼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지금 입장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견이 좀 있어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상무부 장관이나 상무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본인이 발표한 게 있고 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콕 찍어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쌀이나 소고기를 지켜낸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감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막아낸 데는 몇 가지 이 절차를 좀 잘 밟아왔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요. 그 국제적으로 IRA라고 Import Risk Analysis라고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3년 동안 우리가 그 2단계 겨우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3단계 오도록 하면서 아직 8단계 통과하려면 시간 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으로 아예 내놓고 받은 게 아니라 검역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막아오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야 니네 풀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검역이 완화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검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냐면 병충해 문제도 막 제기를 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늦춰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단계 중에 3단계, 네. 33년 동안 그거를 잡아놓고 있어요. 33년 전에 우리 사과 한국에 팔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이었죠. 예, 그런데 혹시 이번에 저렇게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디테일의 협상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퍼센트하고 상관없이 검역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들이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